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가난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꽤 익숙하게 듣긴 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저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대항력이란 그 단어 자체에서 오는 어감이 있죠. 누구와도 싸울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대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계약 당사자 외에 타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임차권이라는 것이 채권이에요. 그 채권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한 애초에 내가 뭐 김 누구 씨와 계약을 했다면 그 사람한테만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채권인데, 그래서 이제 채권이 물권보다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김 누구 씨하고 계약을 하고 내 아직 그 전세 기한이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 이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럼 판 그 사람은, 소유권을 새로 가지게 된 그 사람은 내가 집을 샀는데 나 들어가서 살 거야. 그러니까 너 나가. 해도 그전 같으면 나갔어야 되는 거죠. 소유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라 그 소유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임차인들이, 이거 약자인 임차인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손해보는 일들을 많이 겪으니까 정부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와 있는 게 이 대항력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채권이지만 물권만큼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물권만큼의 힘을 갖게 해주겠다. 예, 그게 이제 대항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주택이 타인에게 매도되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새로운 양수인에 대해서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임차주택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나 아직 1년 반이나 남았으니까 계속 살겠어요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1년 반 후에 보증금의 반환을 이 새 양수인한테 주세요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대항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항력은 진짜 물권만큼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떤 취득 요건이 필요할까 한번 보겠습니다. 대항력의 취득 요건은 두 가지예요.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택의 인도를 살펴보면, 주택의 인도라는 이제 그거죠. 내가 이제 그 집에 이사 들어가는 날인 거죠. 이사를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이때의 인도는 임차주택 전부 이전받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를 먼저 인도받는 경우에도 포함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내가 이사 가서 누가 보면 그걸 기억을 하겠지만 2년, 3년 뒤에 내가 그때 언제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누구도 말할 수도 없고 그것도 검증해 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주민등록 전입일자의 인도를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주민등록은 전입신고를 한 때에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 전입이 된 걸로 본다는 거죠. 이때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다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많이들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 전화 가끔 받는데, 이제 세대주인 아빠 이름으로 전세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온 식구가 살고 있다가 아빠가 타지방으로 전근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빠의 주민등록, 그쪽 집에서, 그쪽의 타지방에서도 또 뭐 월세든 전세든 계약을 해야 되니까 아빠의 주민등록을 또 그쪽으로 전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혹시 여기 그 대항력이 깨지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고 전화 주시는 분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동거 가족의 주민등록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대항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 임차인이 간접 점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딸인데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제 아파트를 하나 얻어서 엄마를 살게 할 때 있잖아요. 근데 계약을 제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제 주민등록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허위로 제 주민등록을 여기다 남겨두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허위로 된 전입신고는 효과가 없고요. 그러니까 계약은 내가 했지만 내가 우리 엄마가 여기 주소 전입을 해서 여기 살고 계시면 엄마를 통해서 간접 점유하면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살고 계시는 엄마의 주민등록이 이전되어 있는 게 효과가 있는 거지, 살지 않는 제 주민등록을 허위로 전입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은 제 이름으로 하셨더라도 엄마나 아버지 주소를 그쪽으로 전입을 하고 거기에 살게 하시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공동주택에서의 주민등록 방법.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 같은 걸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공동주택은 각 이제 호가 다 분리돼 있죠. 등기부 등본상으로도 건축물 대장으로도 다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집은 건물의 소재지 지번뿐만 아니라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야 대항력이 성립합니다. 지번만을 표시했거나 아니면 동호수의 표시가 틀렸어요. 내가 모르고, 나는 201호인데 모르고 내가 숫자를 301호라고 썼어요. 그러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이와 달라요. 다가구 주택은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등기부상이나 건축물 대장상에 따로 구분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호실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편의를 위해서 여기는 201호, 여기는 202호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해 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다가구형 단독주택에는 지번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만약 호수가 다르게 기재되었다. 예를 들면 내가 지하 1층인데 보통 이제 지하지만 지하를 101호라고 하고 1층을 201호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다가구가. 그렇게 나 지하 1층인데도 모르고 101호라고 기재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와 다세대는 이렇게 다르고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시고 몇 번 확인하시고 기재하시는 것이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의 유효성, 주민등록이 유효하자면 등기부 등본처럼 주민등록은 이제 공시의 효과를 주는데, 그러자면 거주 현황과 공부상의 표시가 일치해야 유효해진다는 거죠. 그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위의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대항력의 내용과 범위,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간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기간 만료된 다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두 가지가 대항력의 내용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대항력의 발생 시기가 언제인가. 그러니까 임차인은 이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로 이제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전입신고한 그 시점이 아니고 그날 밤 12시, 그러니까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취득되는 거예요. 이게 참 불합리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쁜 주인을 만나서 나쁜 주인이 몰래 이제 나 몰래 은행과 대출 계약을 다 만들어 놓고, 나는 분명히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하고 그 등기부 등본이 깨끗한 것을 보고 이제 전세 계약을 하고 주소 전입까지 했는데, 내가 오늘 이사를 들어와서 오늘 오전에 주소 전입을 했는데 주인이 오늘 오후에 은행과 이제 대출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오늘 오후에 들어갔다면, 이 저당권 설정 등기는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지만 제 대항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 12시, 내일 0시가 돼야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선순위가 되고 제가 후순위가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거 좀 보완이 돼야 될 그런 제도인 것 같고요. 대항력의 존속. 그러니까 이제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필요하지만, 내가 나중에 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만약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그 매각대금 완납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혹시 배당을 신청했다면 배당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항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잘 알고 계셨다고 생각했지만 저 부분은 내가 몰랐다, 그런 부분이 있으셨죠? 예, 그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에 관한 한 정말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